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거기 가면 IYS가 72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37번째 나라로 우즈베키스탄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우즈벡 세계언어대학교 총장 슈마롭 지라트 이야기입니다. 지라트 총장은 170cm 키에 63kg 크지 않은 전형적인 우즈벡입니다. 첫 만남은 세계언어대학교에 배정된 한국어 단원의 교체 때 만났지요. 새로운 단원을 배속시키기 위하여 제가 세계언어대학교를 방문했는데 지라트 총장은 직접 만나자고 제의했습니다. 첫 인상에서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학교에 벌써 5년째 총장직에 재임 중이라더군요. 저는 단원의 정착과정에 총장과 관심과 배려를 부탁했습니다. 그 후에 그 대학으로부터 컴퓨터 교실 지원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시는 외환위기로 사업이 위축된 때였지만 본부의 승인을 받아 컴퓨터 교실을 개설했죠. 협력단이 컴퓨터 20대를 기증하고 학교 측에서 교실과 책갈상 등을 지원해 전부일 정도로 아주 소규모였습니다. 그 후에 지라트 총장은 저에게 한국학에 대한 강의를 부탁했어요. 자기 대학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적극 사양했지만 총장의 거듭된 부탁에 계속 거부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고 또 이것도 저 개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무보수 조건으로 승낙하고 일주일에 2시간씩 강의를 했습니다. 단군을 시작으로 한국 역사, 처형과에서 시작하여 김소월의 시해이르기까지 한국 문학, 새마을 운동, 한국 역사, 한국 경제 발전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강의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지라트 총장이 저녁 식사를 저에게 초대하더니 학생들 설문조사에서 제 강의가 가장 유익한 강좌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저한테 3년 9월이죠.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죠. 저희 협력단 문우주 선배의 대학 동창인 조은상 영재 주식회사 사장이 고려인을 돕고 싶다고 해서 저는 우즈벡 세계언어대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지원하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대학은 조사장의 후원으로 영재 컴퓨터 교육센터를 대학에 설치하고 2005년 4월에 조은상 사장 가족을 초청하여 그에게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와 김용표 부장도 대학에 초청하여 같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조 박사의 학위 취득을 축하해 줬습니다. 지라트 총장은 2004년 4월 제가 우즈베키스탄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온 이후에도 저희 후임 김동우 소장과 유사선 봉사단장에 저의 안부를 항상 묻고 저를 보고 싶어 했죠. 지라트 총장은 2007년 1월에는 교육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2011년 12월까지 한 5년 재직하는 동안 한국을 공식 방문을 5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제가 외국에 근무 중이라서 성사에 두지는 못했습니다. 강명구 평화마라토너가 유라시아 16,000km 3할리죠. 횡단 마라톤 중에 딱 절반인 타슈켄트를 2018년 4월에 통과할 일정이었죠. 저는 그때 강명구의 열렬한 응원자였고 후원회가 준비하는 8만 km 돌파 기념 타슈켄트 평화대동제 준비위원장이었죠. 저는 KBS를 정말 열심히 교섭하여 KBS는 마침내 유지향, 최진영, 이성대 특별 취재팀을 파견하여 평화마라톤은 타슈켄트 통과의 기념 평화대동제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이틀 전에 유지양 기자가 필요로 가로로 쓰러져 병원에 긴급 입원하게 되어 가까스로 정연욱 기자, 지금 앵카죠. 정연욱 기자로 대처되었죠. 그때 지라트 장관과 허선행 타슈켄트 세종학교장 두 분이 타슈켄트 대학생과 고려인 500여 명을 동원해서 타슈켄트 중심가를 경찰 사이드카 호위를 받으면서 평화 행진을 했고 바브르 공원 아래에 있는 서울공원에서 평화대동제를 KBS와 우즈벡 TV가 취재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또한 지라트 장관은 강명구 평화마라토너와 저를 우즈벡 3개 대학에 초청하여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발전과 한국 사회의 도전정신을 특강하게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 총장인데요. 무마라토프와 김인태
한국학과장, 또 봉사단원 김미화 교수, 이 세 명은 사마르칸트의 한국어 붐을 일으킨 삼총사입니다. 사마르칸트는 티무르라는 영웅이 14세기에 중앙아시아를 통일하고 수도로 정하면서 번성한 도시이죠. 지금도 종교, 문화, 천문, 과학 유적지가 많아 관광객이 줄을 잇습니다. 티무르 대왕은 파란빛을 좋아하여 도시 전체가 파란빛을 감돌고 있고 그래서 아주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한국학과장인 김인태 교수는 1995년 사마르칸트 외국어 대학을 방문해서 대학을 설득하여 한국어를 제1국어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1998년에 드디어 한국어과를 설치했죠. 그리고 학과장을 맡았습니다. 김미화 봉사단원 교수는 한국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한국어 연극 공연을 기획하고 감독을 맡았었죠. 그래서 무마라토 총장 또 전임 니가마토비치 총장은 두 교수를 김미화 교수를 믿고 한국어과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죠. 무마토프 총장과 그 후임 니가마토비치 총장은 한국의 발전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즈베키스탄이 한국과의 관계를 모든 면에서 증진해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 대통령의 뜻이기도 했죠. 그 당시에 니가마도비치 총장은 2003년 6월에 저에게 한국의 발전과 한국의 발전이 우즈베키스탄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제라면 저보다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김성환 대사가 더 잘할 것이라고 하며 대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사는 바쁜 일정 중에도 특강 요청을 수락하고 강의자를 스스로 준비해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르칸트 외국어 대학은 김성환 대사에게 명예 정치학 박사를 수여하게 됐습니다. 2003년 8월에 새로 부임한 마마노프 총장은 한국학 특강을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우즈벡 세계언어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험을 살려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여 특강을 실시했죠. 마마노프 총장은 저에게도 명예 정치학 박사를 수여했습니다. 독신이었던 김희태 학과장은 사마르칸트에 단기 봉사하러 온 미모의 KBS 작가와 만나서 서로 첫눈에 반하여 바로 결혼하고 지금은 부인을 닮아 예쁜 딸만 셋을 두고 달라는 가정을 이루고 지금도 봉사하고 있죠. 다음은 김성 전 고려인예술연합 위원장인데요. 고려인이죠. 그 김성 위원장은 1936년생으로 1살 때 엄마 품에 안겨 연해주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인의 산 증인입니다. 타고난 발명가이고 예술가입니다. 소련 연방 시절에는 제소련 조선인 회장을 역임하여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도 독대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언변이 좋은 절세호 호담화로 통일에 대한 집념이 강하여 그가 만약 1994년 7월에 우문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김영삼 대통령과 좋은 통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죽음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김일성 주석 사후에 1996년부터는 북한과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항상 그는 북의 보복을 경계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3년 10월쯤 당시 대사관에 있었던 우리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영사에게 무슨 부탁을 하니까 협력단을 찾아가 보라고 한 모양입니다. 저에게 고려인 가무단의 활동 지원금과 한국의 초청 공연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협력단의 이념과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러한 일은 협력단의 일이 아니고 제휴동포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의 업무에 속한다고 안내해주고 그들과 접촉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집요하고도 간곡한 부탁에 저는 제 사비로 고려인 가무단의 장구, 부, 징, 꽹과리 등의 사물놀이 세트를 서울에서 주문해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성 회장은 2004년 9월 중부대학교 이재천 박사의 초청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그가 제 아내도 보고 싶다는 그의 말에 우리 집에서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했고 그는 우리 어머니에게 큰 절로 인사도 했습니다. 2010년 3월 이재천 박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 김성 회장의 안부를 물었더니 벌써 몇 년 전에 타시켄트에서 교환의 칼에 살해당했다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죠. 그것이 단순 사고사인지 그가 항상 경계했던 공산주의자 소행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명복을 빌 뿐이죠. 그는 한많은 고려인으로 태어났으나 타고난 언변과 강단이 있는 기질과 예술가 정신으로 한 시대를 나름대로 주름잡았고 타고난 예술가 기질로 생을 풍미했죠. 고려인 가무단장인 딸이 그 예술가 기질을 이어받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또 그녀 아들 그냥 외손자죠. 김성 회장의 당시 7살이었는데요. 2003년에 가수였습니다. 꼬마 가수. 그는 특히 마이클 잭슨 노래와 춤을 마이클 잭슨보다 더 잘 불렀습니다. 몸짓도 더 잘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렀죠. 지금쯤 아마 24세 청년으로 성장하여 좋은 가수가 됐을 텐데 보고 싶습니다. 김성 회장은 특히 그 순자를 귀여워했죠. 그의 춤과 노래 그리고 그 얼굴이 김성 회장의 희미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은 당시에 정기호 한인 회장인데요. 정기 회장은 광주고등학교를 출신이죠. 160cm를 갓 넘는 작은 키에 70kg은 너끈히 상회하는 당당한 체구로 믿음직한 인상입니다. 아들 희환이와 딸 수희는 타시켄트 국제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후에 미국 보스턴 아이비 대학에 다 유학 갔죠. 그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탑 오브 월 TOW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성공한 기업인이었고 2002년도 당시 5년째 한인 회장으로서 한인회를 일사불란하고 화이애애하게 아주 잘 이끌고 있었죠. 저는 지금도 2002년도 가을 그리고 2003년도 가을에 있었던 타시켄트 교민체육대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수준, 열기, 재미가 1960년대 초등학교 시절의 운동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교민을 1102조로 나누어 한 달 전부터 모여 연습을 했죠. 운동회 날은 교민들, 대사관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그때 당시 제가 4번째 주재하던 나라인데 전에 주재하던 곳에서는 교민의 체육대회에 그 일부만이 참여하고 그저 족구나 배구 정도였죠. 그런데 이곳은 축구, 남녀, 배구, 족구, 농구, 달리기, 계주, 줄다리기, 후프 그리고 양팀의 응원전도 연고전이나 사관학교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장훈대사나 김성환 대사도 교민대회 체육대회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 건 처음 봤고 그 단합된 모습을 보고 두고두고 정기호 회장을 칭찬했습니다. 정 회장의 부인은 이점순이죠. 이름은 부근 외모처럼 아주 촌스럽죠. 이점순이니까 점도 없는데 정 회장보다 20년은 어려 보입니다. 163cm 키에 48kg 중국의 서시나 양귀비를 뺨치는 미모지요. 그 자태고 그러니 정 회장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난 두 부부가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정 회장 자택에서 열렸던 연말 송년회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이가 대답했죠. 아마 정 회장은 돈 때문에 결혼을 한 것 같다고.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정 회장 입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결혼 당시 무일푼이었으며 은행의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다 작정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이민을 와서 천황과 같이 창업하여 겨우 몇 년 전에야 오늘의 부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저만 보면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아마 5배는 남는 장사를 했다고 칭찬인지 야유인지 만날 때면 저를 놀려댔어요. 누가 돈의 밝은 지역가가 아니라고 말할까봐 아주 수치까지 들먹이면서 5배는 남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 회장에게 그동안 당한 안갚음을 한 방에 한번 해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김성환 대사 내외, 전임 서건희 대사 내외, 교민 간부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따졌습니다. 정 회장 말대로 내가 제 아내와 결혼으로 5배 남는 장사를 했다면 정 회장은 10배는 남는 장사를 한 것 아니냐고 따졌죠. 그리고 자중에 동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교민회 임성수 부회장이 일어서더니 제 말 틀렸다는 거예요. 정 회장은 10배 남는 장사가 아니고 그가 보통 사업 때도 항상 그랬듯이 결혼으로 100배 이상은 남는 장사를 한 것이라고. 그러자 저를 모두가 우리 같은 박수로 다 동의를 했죠. 그렇게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정 회장 부부는 금슬이 참 좋습니다. 사업과 교민의 일로 그렇게 바쁜데도 토요일 오후면 둘이 꼭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 어느 LPG에서도 그녀의 유연한 폼, 의상, 자태를 따르지 못하죠. 마치 천상에서 논의는 선녀 같았습니다. 가끔 그들은 이민 후에 만나 중마하고 같이 된 정순진, 이성희 사장 부부와 같이 라운딩을 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교민이 저 정도 여유만 갖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정 회장 부부가 교민 사이에 봉사하는 그 모습은 정말 충직한 청직이었죠. 새로 오는 교민, 교도소에 있는 교민, 사업으로 고민하는 교민, 고려인까지를 모두 주인 모시듯이 참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 교민의 체육대회가 그렇게 화합적이고도 모든 교민이 다 모였습니다. 정 회장의 기업인으로서의 성공과 대학 지원 후 공을 인정하여
누쿠스 국립대학교에서 그에게 명예경제학 박사를 수여하여서 저도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대표 축사도 했습니다. 그때 축하객으로 온 누쿠스 고려인 회장이 저에게 누쿠스 고려인회를 지원해달라고 했어요. 사연인즉 누쿠스 고려인회가 지방정부를 설득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70만 평 임대를 받았는데 종자 구입 등 1년치 영농비 5,000불이 없으니 그걸 지원해 주든가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협력단 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교민회 회장은 실망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정기 회장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둘이 사비로 지원해 주자고. 우선 빌려주는 형태로 하고 1년 후 갚는다면 영농기계 구입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지원해 주자는 거였어요. 그의 참 의로운 제안에 협력단 초장으로서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사비로. 그 얼마 안 있어 저는 한국으로 왔고 누쿠스 고려인회가 그 경작지를 성공적으로 영농하여 우리에게 빌린 돈을 종회장에 갚았는지 저는 그 뒤안을 잘 모릅니다. 다만 힘들게 살아온 누쿠스 고려인들이 그 돈을 종잣돈으로 자립의 발판을 만들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실크로드 비단길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나라 우즈베키스탄 이야기로 네 번째 이야기로 다음 시간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많이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